소설 방출골. 안녕하세요. 김사도 요한의 술래의 여정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계곡 물가에서 잠시 쉬다가 서둘러 일어섰다. 어둡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기 위해서다. 태촌에서 한참을 걸어 나와 어느 주막에 도착하였다. 동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삽장문이 달린 주막은 그리 오래된 곳은 아닌 것 같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리라는 맘의 결정을 하고 들어서는데 주모가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한다. 어서 오시오. 살갑게 맞이하는 주모의 뒤에는 험상궂은 사내가 떡 버티고 섰다. 요한은 일부러 좀 늦은 시각에 들어와 국밥을 한 그릇 시켜놓고 방도 알아보았다. 사내는 턱으로 방에 있는 쪽을 가리키며 뒷방에 있으니 국밥 자시고 들어가시오 한다. 이어서 사내는 말없이 요한의 앞에다가 뚝배기를 내려놓고 간다. 수저를 찔러 넣은 국밥이 나오자 식욕이 돌면서 배가 고프다. 요한은 국밥을 먹으며 거나하게 취한 사내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점점 귀가 솔깃하니 그쪽으로 쏠린다. 포졸들이 없는 걸 보니 이곳 주막은 관아하고는 거리가 멀은 듯 싶다. 요즘은 훤한 대낮에 포졸들이 도둑질을 하지를 않나? 세상이 말세요. 포졸이 도둑이라니 뭔 일이 있었는가? 접대 큰 장터에 갔다가 못 볼 걸 봐버렸단 말이요. 뭘 봤다는 말이요? 글씨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디 그 포졸놈들한테 돈 건네주는 걸 말이요. 그리고 도둑놈이 우시장에서 소 팔고 가는 바오아범 돈을 빼내어 가는 걸 내가 봤지 않겠어? 내가 점례네 주막에서 술을 먹고 있는디 바오아범이 점례네 주막에 와서 주모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주모가 고개를 뒤란 쪽으로 턱짓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오아범이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래 속으로 저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집년하고 짓거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속셈이 보여 침을 태태 뱉고 말았지. 그런데 얼마쯤 지나서 젊은 여편네가 나가길래 전연이구나 생각하고 말았는디 웬 사내가 다시 쥐란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요. 그래서 수상하다 싶었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사내가 실실 웃으며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쫓아갔는디 저짝 현리 골목에서 포졸 둘이 서서 있고 그놈이 포졸들하고 뭐라고 속닥거리더라고. 그러더니 동구러미를 쥐어주지 않겠어? 그것도 벌건 대낮에 길거리에서 말이요. 그래서 아차 싶어 바오아범한테 달려갔지? 아니나 다를까 바오아범은 대자로 뻗어서 잠들어 있는 거요. 술을 얼마나 먹여놨는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서 간신히 흔들어서 깨웠더니 술이 덜 깨서는 이쁘나 어쩌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흔들어 깨웠더니 그때부터 정신이 드는지 내 돈 하더라고. 나를 보더니 되려 아저씨 여기서 뭐혀요? 하며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요. 그래서 소리를 냅다 질러 홍군형을 냈겠지. 그랬더니 아이고 내 돈 하면서 점리한테로 달려가서는 이쁜이 어디 있어요 하고 대뜸 물으니까 점리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요? 그년하고 있은 건 네 놈인데 왜 나한테 와서 묻고 지랄이요? 하며 외려 화를 내더라고. 너희는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소빠른 돈을 가지고 대낮부터 술 먹고 기집년하고 나자빠져 있다가 그 꼴을 당했으니 당해도 싸지 싸. 하더니 다시 말을 한다. 그놈은 당해도 싸지만 마누라고 자식들이 무슨 죄요? 마누라만 불쌍하지. 옆에 있던 누군가 물었다. 그러면 점례네하고 도둑놈들하고 포졸들이 모두 한패인 거요요? 그야 내도 모르지. 점례녀는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소개시켜준 것이라고 똑 잡아 떼는디. 그러면 신고는 했나요? 했지. 바오아범이 당장에 관아 앞으로 쫓아가서 서 있는 포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하고는 돈 찾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오히려 호통만 당하고 왔지. 대낮부터 소 한 동 가지고 기집년하고 놀아난 내 놈 잘못이라며 된통을 호통을 당한 거요. 그날 바와범은 뭐라고 하소연도 못하고 원통이어서 소리만 질러대고 울얼덜밖에 뭘 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 그 년놈들이 바와범 소 팔러 가는 걸 보고 작정을 한 거 아니겠어? 작정을 하고 덤빈 놈들을 어떻게 잡겠어? 거기다가 그 짓을 하다가 잃어버렸으니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말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이 되었는지 원. 그들은 상습적인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장에 왔다가 도둑 맞는 일이 빈번하며 포졸이나 포교들을 믿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되니 더 조심해야 하는 거라는 등 큰 도둑들은 돈 냄새를 맡고 달려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당하기가 일쑤고 조무래기 도둑들은 장에서 곡식을 판 여인네들이나 약한 사람들의 푼돈을 노리고 통째에 집어가는 게 일쑤여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오히려 포교들이 도둑과 한패가 돼서 도둑질을 도와주고 도둑 패거리들에게 얼마씩을 받아먹는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 정도라며 조정의 관리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요한은 일어나 잠잘방으로 가려다가 주막 앞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다. 밤하늘을 보며 시편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 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나는 그분께 충성하리라. 그분 나에게 오시어 자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서로 만나 입 맞추었다. 땅 위에서 그분께 충성하리라. 의로움이 내려오시어 나를 감싸고 나 그가 되어 살아보리라. 좋다. 작은 가슴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느낌이다. 저 높고 넓은 하늘에서 총총한 빛들이 내려와 입 맞추고 있는 것처럼 감미롭다. 세상 사람들은 도적대들의 등살에 한탄을 하고 있는데 하늘엔 여전히 달과 별들이 떠올라 사랑의 입맞춤을 하며 반짝이고 있다. 나는 부족하다. 자비는 나를 안아준다. 나는 그분만을 바란다. 평화는 내 입술에다가 입을 맞춘다. 내 작은 씨앗이 그분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분은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시편을 떠올리던 요한은 일어나 어두운 방 안 구석에 들어가 벼랑을 끌어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리따운 부인이 나타나 꼭 안아주며 입을 맞춰 주는 꿈을 꾸었다. 어떤 여인인지 알 수는 없으나 행복하다. 어머니일 것으로 여겨졌다. 새벽닭 울음도 들리기 전에 누군가 부스럭거리며 길 떠나는 이의 움직임 소리가 들린다. 요한도 일어나 길 떠날 채비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잠이 들었다. 다시 잠들어 꿈속을 헤매다가 아직 어둠 속에서 국밥 끓이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눈을 떴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아궁이에 작은 불꽃이 남아있고 뚜껑이 반쯤 열려있는 가마솥 안에서 우거지 건더기가 바글거리며 끓고 있다. 주모, 아침 국밥 먹을 수 있어? 국밥은 다 되었는지 아직 어두워서 먹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하더니
앞마당에 있는 마루에가 앉아 계시오? 하고 말한다. 어둡기는 하여도 사물이 아주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 요한은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마루에 앉았다. 요한은 되도록 말을 아꼈다. 말 실수라도 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꼴이 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모가 어디를 가시오? 하고 질문을 하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야 했다. 한양으로 갑니다. 한양도 한양 나름이지 어느 방향으로 가냐는 말이오? 예, 그러니까 칠패 시장을 갑니다. 그러면 여그 쪽 말고 저 산을 넘는 것이 빠를 것이오? 아, 예, 어떻게 한양지리를 그리 잘 아시는지. 우리 서방이 한양 숭례문 거리에서 크게 포목을 하였는디 자식놈들 잃고 나니 괴로웠는지 술 먹고 객사를 하였다오? 참 야속하더이다. 서방이랑 자식놈들 다 잡아먹고 이 더러운 년 팔자가 하도 서러워 따라 죽으려고 했는디 친정집 일가들이 와서 못 죽고는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는디 어릴 적부터 허물없이 지내던 이웃집 오라버니가 호랍이 되어 같이 추막을 하게 되었다오. 참으로 안된 여인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른 새벽부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